바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효자하고 싶으면 너나 실컷 하고 던져주고 이혼했네요.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된 30대 초반 가정주부입니다. 대로도라는 것 들어만 봤지 제 남편이 바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결혼을 안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였어요. 남편과 나는 소개팅으로 만나 1년간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궁합도 안 본다는데 살 차이에 사귀는 동안 큰 다툼이 더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올린 뒤 남편은 나가 제가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전과 다르게 나름의 모습을 보여 또 한 번 긴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남편이 변했다고 느낀 것은 결혼 후 처음 맞이한 명절 때였습니다. 결혼 전에는 분명하게 설과 추석에는 시부모님 댁에 먼저 가기로 약속했었는데 조이는 결혼을 5월에 하면서 돌아오는 추석이 둘 다 결혼한 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떤 약속이 있더라도 명절은 예외라며 시부모님 댁에 먼저 가자고 꼭 내세웠습니다. 친부모님께 푸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런 것 때문에 싸우느냐며 명절이니까 남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로 시부모님 댁의 어른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시부모님 댁에서는 음식이 준비 중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께 고생 많이 하셨다며 예의를 갖추며 인사했습니다. 이제 며느리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쉬어라 하라고 해서 들었는데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한테 자기도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조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 집은 원래 여자들만 부엌을 맡긴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여자들이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라고 넘겨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럼 여지껏 어머니 혼자 명절 준비도 다 하셨나요? 물었습니다. 일부러 더 과장해서 액션을 취했는데 그러자 친척들이 우르르 소리를 지르며 우리가 있는 부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둘 다 그만하라고 하며 남편에게 괜찮다고 하셨어요. 나는 여어머니께 무슨 말씀이신지 여부로 남편 말대로 이제 며느리도 아과 아들도 왔는데 방해받아서 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고무장갑을 주며 일단 살 거라도 해라고 내가 붙일 테니까 하고 말했어요. 몇몇 분은 이 상황이 웃길 정도로 히드커리식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해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면 아버지가 설거지를 하시고 어머니가 빨래를 하시면 아버지가 청소를 담당하셨어요. 어머니는 전업주부이시고 아버지는 회사에서 일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당신이 체력과 힘을 더 갖고 있으므로 어머니를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결과인지 제 눈에는 그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였지만 시댁은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명절 때는 일처리를 잘하는 저 때문에 부엌에 있는 시댁 남편이라고 할 때 그리 많은 남자들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남자 친척분들께서 TV 앞을 떠나지 못하셨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고 슬슬 친정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께서 하루 정도는 자고 가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며 저희를 잡으셨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을 드려도 어차피 늦었는데 내일 아침 일찍 가도 별 차이 없다고 하셨어요. 급히 이 어둠의 남편이 본전이라도 하다 사고라도 나면 제가 책임질 것이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반반 결혼을 했지만 자동차만큼은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타던 것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차는 제 것이었어요. 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제가 오래 운전을 하면 남편이 잠깐 교대를 해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자동차는 저 혼자만 쓰거든요. 원래도 차는 제가 대부분 운전하고 남편은 운전하기가 귀찮기도 하고 운전 경력도 제가 더 길어서 제가 주로 운전을 한다고 했더니 여자가 운전하는 차를 어떻게 믿고 타냐고 하셨는데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어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귀는 동안 남녀 평등을 지키며 살 것이라고 생각했던 터라 집안 분위기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 시아버지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결국 그 첫 명절이라는 말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잠까지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우리는 어디서 자녀를 얻을 거야? 물었어요. 그러자 시아버지께서는 남녀가 한 방에서 자는 것은 어른들이 있는 집에서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가며 저에게 너무 남편을 좋아하는 태도를 조심스럽게 보이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엄연히 말하면 시아부모님들은 부부인 것처럼 우리도 부부가 아닐 터인데 이야기지요.
급기야 시어머니께서는 당신은 제게 자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거실에서 자게 해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남편이 결혼하고 독립하자 두 명이 평수가 작은 집으로 이사했는데 방 두 개 중 하나는 옷방으로 사용 중이어서 사실상 누가 자고 자기에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억제를 해야 했다. 게다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거실을 통과해야 했는데 시아버지께서는 트렁크로 거실을 잠자리로 사용하셔서 얼마나 어이없었는지 모르겠어요. 이튿날 차가 먹히기 전에 친정으로 출발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침은 먹고 가라며 또 잡으셨어요. 남편에게 결혼하고 나서 얼굴이 이상했다며 이게 다 어머니 밥을 못 먹고 죄다 인스턴트만 먹어서 그렇다니까요.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 언제 다시 받아볼 것인가며 먹고 가라고 고집을 부리셨습니다. 막말로 저희가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닌데 억지를 쓰신 이 셋을 짜증이 밀려왔어요. 결국 저희 부모님도 저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남편한테 아침 먹고 올 거라며 즐겁게 가봐 연하에 놀다가 떠들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차를 먼저 올라가겠다고 말했어요. 그제서야 남편도 시부모님께 가봐야겠다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기분이 나쁜 것을 드러내자 남편도 안말을 하더군요. 어떻게 그러냐며 시부모님의 부탁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그렇게 불편한 태도를 보여야 하냐고 했어요. 또한 다음부터는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어른들 앞에서도 남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비록 남편이 저보다 연상이지만 우리 사이는 학교 선후배처럼 관계가 아니라 결혼 후에는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빠가 제게 틀린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제대로 이야기했어요. 약속을 어겼다면 시댁에 가서 사과할게요. 줄이나 알아 왜 그렇게 기세를 내느냐고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처음으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친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남편에게 얼굴 좀 붙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귀로 들은 척을 하지 않았어요. 조부모님 앞에서 어떻게 말 못하며 다닐지 정말 7살짜리 아이도 아니고 적당히 대해주면서 함께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 싶었습니다. 영어를 모르시는 우리 부모님은 남편이 너무 화난 표정으로 오셔서 사위로 섰을 때 어서 갈까 봐 하고 계셨어요. 남편에게 그런 행동을 할 거면 다시 시댁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에게 한마디도 걸지 않았고요. 친정 부모님도 우리가 쓴 편지임을 알고 억지로 활성화시키려 하지는 않으셨어요. 부부싸움은 집에 가서 해야 한다며 밥을 먹었으면 빨리 가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남편에게 함께 가자는 말도 없이 먼저 밖으로 나가자고 해서 외출하였고 남편을 따라 가기도 했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남편에게 지금 뭘 하자는 거냐고 하니까 우리 부모님께 당장 가서 사과하지 않으면 내년 명절부터는 시댁에 안 간다고 울음을 폈죠.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이 응시하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아마 그때는 제가 괜히 아무렇게나 말했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때부터 저는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남편이 진심으로 저와 우리 부모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도 시댁에 안 간다는 입장을 취했죠. 연락이나 방문을 하지 않기로 했는데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의 앙금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흐르자 돌이킬 수 없는 시기가 돌아왔어요. 설이 되기 일주일 전에 남편 혼자 관리가 나아져서 시아버지는 족발을 좋아하시고 시어머니는 월남쌈을 좋아하신다며 그걸 사갈 거냐, 만들어 갈 거냐 묻더군요. 그래도 며느리가 되고서 처음 맞는 설이인데 직접 만들어가는 게 보기 좋지 않겠느냐며 북치고 장구치고 호들갑을 떨더군요. 저는 애초에 아무것도 알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하는 척만 하고 적당히 혼을 안 해주고 있었습니다. 명절 하루 전날에 제가 남편보다 한두 시간 정도 일찍 퇴근을 했어요. 징검다리 휴일까지 합치면 거의 5일 가까운 휴식이었어요.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서 내일 내려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로 했으니 식사는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니 혼자 온다고 하니까 남편과 같이 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혼자 온 여자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우리 집으로, 그 사람은 그 사람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었거든요. 친정 부모님도 그렇게 합의한 줄 아셨나요? 그러면 우리 딸도 오면 오랜만에 함께 산에 가서 올라올까요 하며 즐겁게 반겼어요. 동네 뒷산에 가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신다고요? 그동안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가까운 거리기도 한데 직장과 가족의 바쁜 나날로 자주 못 가게 된 것이니까요.
얼마 못 가다가 남편이 집에 왔어요. 남편은 차 막히기 전에 내려가야 한다고 했어요. 새벽 5시쯤 출발하자고 하더라. 그랬더니 음식은 어디 있냐고 물어왔더니 없다고 했다. 밤에 음식인데 시간이 잘 늦었는데 배가 고팠다고 했다. 남편이 왜 그런 말을 꺼냈는지 처음부터 알았지만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남편은 아무것도 준비 안 했냐고 하면서 어이없다는 제스처를 취했다가 우리 부모님께 미안하다고 했냐고 물었다. 그러자 난 무슨 얘기인지 기억조차 못했다. 작년에 내가 한 말을 떠올리려고 하자 사과하면 시댁에 가지 않겠다고 했었잖아. 아니었니? 그래서 남편이 지금 장난치는 거냐고 얼굴을 찡그렸다. 너의 체면은 어떻게 되냐며 치도해봤어. 우리 친정에서 체면 없냐고. 여자가 무슨 체면이 있느냐며 남편이 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연애할 때는 여자나 남자나 똑같다며 밥 먹을 때도 더치페이하고 결혼 준비도 남자처럼 반반씩 해야 하며 여자도 경쟁력을 잃지 않으며 맞벌이를 하며 독립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했던 인간이었는데 말하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연애할 때는 그냥 본전 생각만 했던 쪼잔한 남자였어요. 완전 사기 결혼당한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혼자 분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10분 거리를 맴돌더니 결국 혼자서 새벽에 시댁으로 가버렸어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지만 괘씸하기도 하고 싶었더군요. 그나마 차는 그대로 있었더라고요. 어차피 차키는 제가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굳이 가방까지 뒤져서 차키를 몰래 빼놓은 것 같아서 제가 차를 몰고 친정에 가게 됐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이 오지 않아 걱정한 듯한 눈치를 살짝 보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제가 함께 설을 보낼 수 있어서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명절 연휴가 끝나고 즈음에 남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과라도 하려고 전화를 받았는데 시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셨다며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고 했어요. 남편이나 시댁을 싫어하더라도 걱정은 되잖아요. 친정 부모님도 얼른 가보라고 하셔서 급히 병원으로 향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나이도 있으시고 뼈가 원래 튼튼치 못한 것 같다고 하셨어요. 아내가 아내라서 이번에는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자기가 출근해야 되니까 저더러 휴가를 쓰고 시어머니 곁에서 병원 간호를 도와달라더군요. 저도 엄연히 직장인이고 남편이 버는 만큼 보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은 그래도 여자는 여자가 돌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그런 게 며느리 도리라는 거예요. 저는 진짜 폭발할 것 같은 가슴을 한 번 더 부여잡고 그럼 그냥 간병인을 불러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간병인이 얼마나 비싼 줄 아냐며 저더러 돈 낼 거냐고 물었다. 내 남편 머리에는 내가 아니라 우동사리가 들어있나 싶어서 9골 왜 내가 냈냐고. 당신 어머니가 아니냐고 하니까 감히 며느리가 남편을 낳아주신 분을 당신 어머니라고 부르냐며 노발대발했다. 그러더군요. 남편이 사람을 잘못 보았다며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고 사기 결혼 당한 것 같습니다. 저도 그때는 난처했어요. 이 인가 누구에게 사기 결혼을 당했느냐고 나야말로 오빠가 이렇게 구시대적이면서 구닥다리인 줄 몰랐다며 효도하고 싶으면 직접 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조이를 바라보고 있었다더군요. 진짜 너무 창피해서 나는 길로 차를 끌고 올라오며 버렸습니다. 차를 타고 가는 중에 남편이 전화해와서 죽을 것 같다고 해요. 차를 빠르게 돌리라고 말해주었고 돌아오지 않으면 나를 이지아의 가정에서 제외시킬 것이라며 위협을 하기 시작했어요. 기가 어디에나 살 수 있겠느냐고 말했는데 뭐라 하다가 솔직히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당신도 취한 아버지도 시어머니 없이 산다면 뭐가 그리 무섭겠느냐고 말했어요. 아무리 당신이 말한 대로 아야 안 보고 살 것이라 해도 2번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급하게 집에 돌아가 제 물건들과 필요한 물품만 챙겨서 회사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머물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이나 도시 아버지도 한 번씩은 불편한 것을 두 사람 다 겪어봐야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되도록 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친구 집에 머물러서 회사에 출근하고 있었는데 남편으로부터 매일 오는 전화나 문제들은 전부 무시했습니다. 결국 남편이 회사에 휴가를 내고 올 때 어머니가 병간호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속으로 고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일 껍질을 깎아 먹는 것이 귀찮아서 껍질을 그대로 먹는 과일 아니면 손이 되질 않습니다. 다쳐 누워 계신 어머니가 한편으로는 조 사람들에게 병원 도움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아서 조금 안쓰러웠지만요. 그 후로 2주 정도 지나서 어느 날 아침부터 모르는 번호로 자꾸 전화가 왔는데 받았더니 남편이었습니다. 전화기를 피하기 위해 핸드폰을 하나 더 켜겠다며 가지고 그러더군요. 자기가 많이 반성했다며 시어머니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해서 들어올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래서 목소리도 더 차분해지고 진심 어린 것 같습니다. 미안해서 정말 반성하며 있는 줄만 알았습니다. 어쨌든 진심이 담긴 사과를 받았으니 저도 모르는 척하고 있기는 조금 그랬어요.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취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월남쌈을 만들고 그동안 제대로 챙겨 먹지 못했을 남편을 안쓰러워해서 평소 좋아하던 약밥을 준비했어요. 그렇게 2시간을 달려 병원에 도착했더니 한눈에 보기에도 처참한 몰골을 그 한 남편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이제 마음 고쳐먹고 지금이라도 내려와서 다행이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더군요. 그래서 아프신 분께 꼬치꼬치 따져 물지 않고는 다행이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해준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고 있는 것 같았어요. 먹는 다음에는 선수를 바꾸는 시간이라며 차 키를 달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하자 자기가 이제 서울로 가야 한다고 하였고 나는 여기 있었다며 공표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어요. 남녀 평등을 모르냐? 라며 자기는 자신이 기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였고 나는 며느리가 해야 하는 가사나 퇴행을 대신해서 하였으니 이제 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어요. 이때야 왜 사람은 바꿔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는지 납득하였어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남편이랑 연애할 때는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자 자기 또한 내가 이런 여자인 줄 몰랐다니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물었습니다. 옆에 있던 시어머니는 다른 이들은 딸이나 며느리가 보조를 해주러 온다며 그게 부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셨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도 직장 다니는 게 모르냐고 하니까 끝까지 얼마나 벌다고 유세냐고. 나야말로 이제 더 쓸 휴가도 없고 하루빨리 회사에 돌아가야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더는 못 견디게 됐어요. 저는 남편이 먹고 있던 약을 빼앗아 잔디밭에 던져버리고는 이제는 진짜 끝이라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리도 당당해? 너는 이제 큰일 났다고 저를 겁주기 시작하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병원 간호하는 동안 저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와서 별거를 하지 않았냐는 사실을 들먹이면서 여자가 집을 나가서 가정을 소홀히 챙기네요. 제가 파탄해. 책상 사이가 되어 우는 여자가 되는 이유를 모르냐고 펑펑 우는 소리에 들으며 그들은 제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분할과 위자료로 제게 모든 것을 빼앗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들었냐고 물어보니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알려줬다고 합니다. 생각이 있다면 직접 찾아보기라도 하라는 것이 인터넷이 잘 되어 있는 요즘 몇 번의 클릭만으로 그것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조차 순식간에 알 수 있는데 그 노력조차 없이 잘 몰라도록 떠드는 사람들에게서 들은 정보만을 믿고 확언하는 너의 모습은 유쾌하지도 않군요. 제가 실제로 집을 나갔던 것은 사실이지만 집을 나가라고 먼저 한 말도 나의 남편이었고 서로 합의하여 친구의 집에서 잠시 머물렀던 사실을 이혼 사유로 삼을 수 없다는 걸 몰랐나 보군요. 남편이 틀렸다는 사실을 분명히 정정해주지는 않았어요. 재산 분할도 혼인 기간이 길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가지고 온 것만큼 다시 나누는 것인데 정확히 반반으로 결혼을 했으므로 더 주거나 덜 주는 일이 없었어요. 오히려 결혼 초기에는 며느리 의무만 강조하고 친구 집에서 머물면서 남편이 시어머니 병수발 안 되고 뭐 하고 있느냐고 보내던 문자들은 증거가 되어 남편의 희망과는 다르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인정되어 위자료 청구 소송은 남편이 아니라 저가 하게 되었어요. 위자료를 요구해봐야 액수가 적어받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그 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합의하자며 구는 꼬라지를 보아하니 받지 않을 수 없어서 탈탈 털어 받아냈습니다. 둘 사이에 아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요즘 이혼 시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혼자 살고 있는 싱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아직 사람을 만날 때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바로 남녀평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젊은 남성 때문인지
정말 건강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전 남편처럼 자신이 이득을 취할 때만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람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독신으로서 혼자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가끔 듭니다. 앞으로의 인연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이미 걱정할 것 없이 현재 상황을 즐기며 살아보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방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